세상은 늘 소란스럽게 움직입니다. 아침에 빛이 스며드는 순간부터 해가 기울 때까지 의지는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마음은 그 의지의 뒤를 따라 끌려다니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란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그것이 착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혼란은 바깥의 소음이 아니라 그 소음을 잡아끄는 내 안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외부의 사건을 탓합니다. 어떤 말, 어떤 분위기, 어떤 변화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을 요동치게 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기대고 있던 나의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욕망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란의 진짜 근원은 언제나 내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 흔들리는 내면 한가운데 오히려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자리가 있습니다. 외부의 소리와 변화가 아무리 요란해도 닿지 못하는 자리,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크게 밀려와도 중심을 유지하는 자리, 의지가 잠시 쉬어가는 그 조용한 공간. 나는 그것을 내면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수련을 거쳐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축은 원래부터 존재해 있었음에도 우리가 외부의 소란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잊고 지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혼란이 클수록 이 축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오히려 한 줄기의 길이 보이는 것처럼 고요는 소란이 커질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에서 마주할 것은 혼란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리고 감정 역시 파도처럼 밀려오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리를 발견할 때 비로소 평온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여정은 결국 그 단단한 중심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고요를 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당신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누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인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인가? 사람들은 흔들림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그것이 절반만 맞는 진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러했습니다. 내 마음 한편에 알 수 없는 파동이 일었고 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원고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감정이 암석처럼 마음에 걸려 있었고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왜 지금 흔들리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 문장만으로 흔들림의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의지, 혹은 잃을까 두려워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 또한 이미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림의 근원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조금 더 깊이 물었습니다. 지금 너를 흔드는 것은 사건인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 내가 바라고 있는 무엇인가인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아무 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것은 언제나 내가 덧붙여 놓은 의미기대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에서 말하듯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며 그 욕망이 충족될 수 없는 순간마다 불안과 소란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듯 나는 이렇게 중얼렀습니다. 결국 흔들림은 외부가 아니라 의지가 일으킨 작은 파문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기억 속 어느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별이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겁던 날들. 잠깐의 변화에도 불안해졌던 시간들. 그 모든 흔들림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원의 중심의 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창가로 걸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크게 흔들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이상할 만큼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마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내가 바람이라면 왜 나를 이렇게 흔드니? 나는 단지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너는 왜 그토록 쉽게 흔들리느냐?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강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구조가 바람의 방향과 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도 또한 어떤 형태와 성향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형태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흔들림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관찰하듯 그 흔들림은 나로부터 약간 떨어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내면의 혼란이 외부의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에 기대고 있던 의지의 방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 순간 마음속의 소라는 조금씩 힘을 잃었습니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흔들림의 시작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림자였구나. 나를 흔들던 것은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상의 결과, 기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기에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놓아버리자 마음 한가운데에 아주 작지만 또렷한 고요의 점이 떠올랐습니다. 소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자 그 소라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림의 기원이며 내면의 중심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란의 기원을 찾고 난 뒤 마음은 잠시 고요해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고요가 찾아온 자리에는 곧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었고 그 흔들림의 정체는 오래전부터 나를 지배해온 힘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작은 물결로 다가옵니다. 바람 없는 호수 위에 떨어지는 가벼운 돌처럼 살짝 일렁이며 나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 물결은 곧 확장되고 커지고 마침내는 호수 전체를 뒤흔드는 파도가 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스며드는 이 물결은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의지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가? 그러자 마음속에서 대답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나는 단지 너를 조금 더 움직이고 싶을 뿐이다. 어디로, 무엇을 향해든. 욕망의 물결은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움직이기를 원할 뿐입니다. 무엇을 원하든 그것이 무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나는 그 단순한 진실 앞에서 오랜 시간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물잔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의지는 마치 물과 같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흐르고, 흘러가다가 막히면 밀어붙이고, 막힌 곳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방향을 틀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원하려 하는가? 원하지 않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불안해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혹은 얻고 난 뒤 잃어버릴까봐.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결국 욕망이 나를 살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괴롭히는구나. 욕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또 다른 욕망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은 잠시의 휴식일 뿐, 평온을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힘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안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욕망은 지식으로 제압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또 다른 형태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울리는 의지의 목소리와 이번엔 조금 더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내가 나를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너는 아직 고요의 맛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게 한다. 욕망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욕망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내가 한 걸음 멈출 때마다 뒤에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 한가운데서 조용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욕망은 나를 흔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중심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다. 마치 드러난 상처가 아픔을 통해 몸의 문제를 알려주듯 욕망도 내면 깊은 곳의 불안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것을 억누른다고 해결되지 않고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은 나를 보라고 속삭이며 더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며 정신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관찰해야 한다. 그 말 속에서 내 안의 중심이 아주 조금 방향을 바꾸는 듯한 감각이 일었습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의지의 본질이자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물결은 더 이상 마음을 집어삼키는 파도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욕망의 물결을 타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물결에 빠져가는 순간은 이제 끝내고 싶다. 마음은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지만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 물결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점을 보자 마음은 더 이상 그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나를 끌어당길 때마다 나는 마음 한가운데 있는 작고 단단한 중심을 떠올렸습니다. 욕망의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욕망이 있는 한 흔들림은 계속되지만 그 흔들림이 있어야만 내면의 중심은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을. 욕망의 물결을 지나온 나는 드디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관찰자의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욕망의 물결이 마음을 흔드는 방식을 이해한 뒤 나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을 억누르거나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관찰자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격렬하게 경험하는 자리에서 그 감정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놀랍도록 단순했지만 내면 전체를 다른 빛으로 비추는 전환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을 없애려 하지 말고 혼란을 바라보는 자리에 먼저 서라. 그러자 마음속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이 스며들듯 혼란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내 안에서 갑작스런 불안이 솟구쳤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떨림이었고 그 떨림은 손끝에서부터 심장까지 퍼져 올라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나는 그 불안에 휩쓸려 긴장과 걱정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 감정을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불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불안은 마치 작은 동물이 떨며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고 그 안에는 분명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될지도 몰라.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았어. 조금 더 갖춰야 해. 나는 그 목소리를 조용히 들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불안은 잠시 침묵하다가 속삭이듯 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왔다. 너를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불안이 단지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감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흔드는 힘이었지만 그 속에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결코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대화를 시작하자 감정은 점점 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잠시 찾아온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글을 쓰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찰자란 무엇인가? 단지 감정을 멀리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속 혼란에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도 좋다. 하지만 나는 너와 동일시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나 자신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어도 나는 그 파도 위에 올라타지 않았고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만 관찰했습니다. 그 감각은 마치 이렇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서 거친 파도를 내려다보는 사람.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사람이 아니라 물 위에서 파도의 흐름을 읽는 사람. 나는 삼켜지던 사람이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매우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감정이 솟아오르면 그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그 감정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가 있었습니다. 그 바라보는 나. 그것이 바로 내면의 중심이었습니다. 관찰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모두 지나가는 손님들이구나. 나는 이 집을 지키는 주인일 뿐. 불안, 슬픔, 기대, 두려움, 흔들림. 그 모든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중심은 감정이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감정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자리이다. 관찰하는 자의 눈을 갖는 순간 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혼란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킬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심을 실제로 발견하고 그 중심을 견고히 하는 과정, 중심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정과 욕망을 관찰하는 법을 익히면서 나는 내면의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진동처럼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아직 세상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나는 책상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을 따라갔습니다. 호수 아래로 가라앉듯 표면의 소란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묘한 무게를 띄어갔습니다. 그 무게가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심이 단단한 돌처럼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공간처럼 넓고 비어 있으면서도 깊은 힘을 가진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너는 언제나 여기 있었구나. 그러자 마음 안쪽에서 아주 작은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무 바깥을 바라보느라 나를 잊었을 뿐이다. 그 음성은 부드러웠고 그 음성 속에서 마음의 중심이 아주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찾았다고 해서 흔들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험이라도 하듯 며칠 뒤 나는 강한 불안과 동요에 맞닥뜨렸습니다. 아침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급함이 찾아왔고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나는 그 감정에 즉시 휩쓸렸겠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더 서둘러.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지도 몰라.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지켜보아라. 흔들리는 것은 감정이지 너 자신이 아니다. 나는 숨을 천천히 내쉬며 두 목소리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불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급했지만 중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침의 빛처럼 잔잔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다만 마음의 표면이 흔들리고 있을 뿐 그 아래 자리한 중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중심은 감정이 오고 가는 공간을 담는 그릇이지 감정과 함께 부서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차분히 마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하지만 흔들림이 너의 본질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아라. 그러자 불안은 속삭이듯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나는 답했습니다. 너는 스쳐가는 손님일 뿐. 여기에 오래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다. 불안은 여전히 감정의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파도는 이제 나를 삼킬 수 없었습니다. 나는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 있었고 그 자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갑작스레 들려온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뚜렷한 중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중심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변함없이 잔잔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너는 괜찮다. 흔들리는 것은 감정의 건편일 뿐이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의 파도는 계속 치고 있었지만 그 파도 아래에 넓고 깊은 정적의 공간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 공간은 마치 바다 밑바닥처럼 고요했습니다. 파도는 표면에서 부서지고 또 부서져도 깊은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감정이 어떠한 형태로 몰려들어도 중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찾던 자리다. 흔들림이 잦아든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중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소란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소란을 뚫고 고요가 올라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고요는 잠깐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내면의 중심은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었고 나는 단지 그 자리를 기억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심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두려움, 희망, 불안, 기대. 그 모든 감정이 중심 주변을 지나가도 그 자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평온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강을 건너는 동안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구조다. 이 깨달음은 나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소란이 오면 중심이 드러나고 중심이 드러나면 다시 고요가 찾아오는 순환. 이제 나는 다음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심을 발견한 뒤 나는 즐거움과 안도가 뒤섞인 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그 감각은 새로운 세계를 연 듯했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장소를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찾았다는 사실이 항상 평온한 시간이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고요는 여전히 사라졌다 돌아오곤 했고 감정의 파도도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요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 확신은 내면 깊숙한 곳에 편안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믿음처럼 변치 않는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고요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오는 손님이었구나.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은 내면의 평온을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동요를 경험했습니다.
생각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졌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으며, 마음은 이유 없이 초조했습니다. 그 순간, 내면에서 작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요가 떠난 것 같구나. 그래,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마음을 토닥이는 듯한 부드러운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은 불규칙하게 불었고 나무짚은 흔들리고 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굳건히 서 있는 나무의 몸통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 고요는 바람에 휘둘리는 잎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몸통과 같구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요는 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올 때 맞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동요가 잦아들면서 고요가 조용히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평온은 이전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마치 어둠을 보고 난 뒤에 빛이 더욱 밝아 보이듯 흔들림을 통과한 뒤에 고요는 더욱 진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하루는 글을 쓰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흔들림이 일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곧 불안으로 이어질 징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에 없던 감각을 느꼈습니다. 불안이 오기 전 그 그림자만으로도 이미 감정의 흐름이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파도가 오고 있다. 하지만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러자 마음에서 작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고요가 또 떠나려 한다. 떠나도 괜찮다. 고요는 돌아올 때마다 더 깊어진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수차례 고요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요는 한 번 찾으면 유지해야 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을 지나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회복력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거세게 일어날수록 오히려 더 빨리 중심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 중심이 고요를 다시 데려오는 속도 또한 빨라졌습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였습니다. 평온이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와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힘이구나. 그 말은 오래도록 내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간단한 라이트 하나만 켜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창문 틈 사이로 불규칙한 울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와 대비되듯 내 안은 어느새 아주 고요했습니다. 감정의 파도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언제든 나를 흔들 수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파도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말했습니다. 흔들림이 와도 결국 나는 이 자리로 돌아온다. 그것이 내가 지닌 가장 큰 힘이다. 고요는 이제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리듬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사라지고 또 치고 사라지는 동안 고요는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중심을 아는 사람은 고요를 잃는 순간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요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확신은 평온을 얻는 것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고요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바로 새로운 평온의 형태였습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 여정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평온을 넘어서 혼란 속에서 누리는 자유의 단계였습니다. 중심을 알고 고요가 되돌아오는 방식을 이해한 뒤 내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넓어짐이 왜 자유를 만들어내는지 처음에는 선명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답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나는 천천히 걸으며 마음 깊은 곳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걷는 동안 감정의 흐름이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걱정, 막연한 불안, 과도한 기대 같은 것들이 마치 이른 안개처럼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안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려는 의지도, 감정을 몰아내고 싶은 욕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감정이 오면 그냥 오도록 두고, 가면 자연스럽게 가도록 둔 채. 나는 그 가운데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온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며칠 뒤 나는 마음을 시험하듯 갑작스러운 감정의 요동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조건 없이 통과시키기로 한 나는 이번에도 그 흐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은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반응해야 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내 진짜 모습이야. 그러나 중심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다. 감정은 너에게 말 걸 뿐. 너를 결정짓지는 못한다. 그 말은 해방감 그 자체였습니다. 감정이 요구하는 반응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믿었던 과거의 나에게 중심의 목소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알려준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너는 내게 올 수는 있어도 나를 움직이게 할 권리는 없다. 그러자 감정은 당황한 듯 밀려들다가 곧 힘을 잃고 사그라들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만 할 뿐.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억누르거나 회피해서 얻어진 평온이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스스로 생겨난 평온이었습니다. 나와 감정 사이에 생긴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자유의 첫 형태였다. 어느 늦은 저녁.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다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소용돌이 같은 흔들림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흔들림은 곧 나를 불안으로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그 흔들림을 조용히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나는 너를 없애려 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지나가면 된다. 내가 지나가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감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사그라졌습니다. 그 사라짐은 억지로 밀어낸 사라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둠이 스스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부드러운 새벽빛이 채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면의 공간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마음 전체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기라도 한 듯 넓고 깊게 확장된 감각. 아, 이것이 자유의 완성에 가까운 감각이구나. 그 확장은 감정의 반대편에 서 있지만 감정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확장이었습니다. 감정이 머물고 떠나는 모든 과정이 평온을 흔들지 못하는 순간에 마음은 비로소 한층 더 넓어집니다. 며칠 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창밖의 어둠이 천천히 자리 잡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그 소리는 작은 파도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내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이 과거처럼 나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에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무엇이 와도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구나. 중심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흔들림은 여전히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유다. 나는 눈을 감고 오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숙한 고요가 마음속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온은 이제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과 혼란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힘, 그 힘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은 말했습니다. 평온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과 함께 머물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을 가진 자만이 혼란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고요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지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로써 내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평온의 철학은 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온은 언제나 마음 깊숙한 곳에 선명히 존재해 있었으며 단지 내가 감정과 욕망의 파도에 시선을 빼앗겨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여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림 그 자체가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강처럼 흘러오고 흘러가며 그 흐름의 속도는 때로 거세고 예측할 수 없지만 강가에 서 있는 나는 그 물결과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중심은 여전히 제 자리에 있었고 나는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해내는 연습을 거듭했을 뿐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삶을 고통의 연속이라 말했지만 그는 또한 그 고통을 관찰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중심을 발견하고 그 중심이 고요를 되돌려보내는 순간들을 반복해서 경험한 지금 나는 그 말의 진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온이란 고통의 반대가 아닙니다. 평온은 고통을 넘어선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옆에 담백하게 서 있는 힘입니다. 감정의 파도는 여전히 치겠지만 그 파도가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내 안의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감정이 밀려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내 삶을 떠받치는 조용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평온은 더 이상 찾아 헤매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매 순간 돌아갈 수 있는 집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끝났지만 평온의 철학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혼란이 찾아오면 중심이 드러나고 중심을 기억하면 고요가 돌아오며 고요가 쌓이면 자유는 자연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늘도 내 안에서 조용히, 깊게, 흔들림 없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